자, 오늘은 전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우리가 그 measurement에 들어와서 그 안에 이제 서브로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그 다음에 subsequent measurement, 그 다음에 이제 onerous contract까지 이제 봤습니다. 지금 이제 premium allocation approach하고 reinsurance contract held, 그 다음에 investment contract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 요것들이 이제 그 measurement 안에 있는 이제 서브 제목들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onerous contract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 안에 같이 발간된 그 illustrative example,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실제 예를 보여주는 그 measurement 관련해서 좀 더 보여드린다고 했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잠깐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PAA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PAA 안에 하면서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simplified approach인 그 PAA 방법을 적용하는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그 예제를 엑셀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랩탑이 여기 있어서 그 엑셀 파일을 할 때는 제 얼굴이 좀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조작할 때만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가정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따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최초 인식 시점에서의 측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그룹 오브 인슈런스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이제 기업이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거를 설명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제는 최초 인식 시점에서 그 non onerous인 손실 계약이 아닌 이제 그런 경우에 여기 이제 onerous 경우하고 non-onerous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측정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일단 이 엔티티가 100개의 어떤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이슈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어떤 그 보장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이 보장이 시작되는 거는 이슈도 됐을 때, 발행됐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간편함을 위해서 어떻게 가정했냐 하면은 3년 동안에 100개의 계약건 중에 어떤 계약도 실효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초 인식 시점 바로 직후에 요 CU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커런시 유닛으로 해서 90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시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게 예상이 되고, 따라서 그 미래에 그 현금 인플로우죠. 현금 유입의 그 현재 가치의 추정치는 바로 커런시 유닛 그대로 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3년 동안에 year end에 그 기말 시점에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 유출, 매년 현금 유출을 추정을 해요. 그 이제 예제가 여기 이제 1인데 A, B로 나눠지게 됩니다. A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거는 non-onerous 그런 경우인데, 요때에는 이제 그 매년마다 현금 유출액이 CU 단위로 200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200이니까 3년 동안엔 600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present value, 요 미래 현금 유출의 현가의 추정치는 545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일단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5%로 매년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제 그 36절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현금 흐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5%의 디스카운트를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1B example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어너러스 케이스예요. 이때는 미래 그 매년 나가는 현금 유출액이 매년 400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토탈을 하면은 이제 1200인데 요거 자체도 이제 그 5%의 디스카운트를 감안해서 그 이니셜 시점에서 보면은 1089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A에 대해서는 최초 시점에서 120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니까 매년 이제 40%씩을 이제 이익으로 우리가 그 상각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간편성을 위해서 다른 숫자들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해서 일단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측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엑셀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약속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요 엑셀 예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저먼트에서 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PA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드렸는데 약간 이제 변동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메저먼트에서 최초 인식 시점,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에서의 메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호기간 말에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계약이 처음에 그 레코그나이즈 되면은 바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예제를 보면은 그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좀 그 기준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 네. 뭐 이미 이제 그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빨리 넘어갈게요. 기업이 이제 그 이니셜 시점에 그 어너러스 한지 안 한지 아니면은 이제 그 넌 어너러스인지 두 가지 어너러스 넌 어너러스 관련해 가지고 최초 시점에 이제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은 뭐냐면 이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은 일단 100개의 인슈런스 컨트랙트로 되어 있고 보장 기간은 이제 3년입니다. 그래서 보장 기간은 일단 그 보험 계약이 발행이 되면 시작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간편성을 위해서 또 가정을 하는 게 그 커버리지 기간 끝날 때까지 어떤 계약도 중간에 랩스되지 않는다, 중간에 탈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니셜 레코그니션 바로 이슈되자마자 이제 이슈되는 게 바로 이니셜 레코그니션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커런시 유닛으로 900이라고 하는 일시납 보험료를 받아들일 게 예상이 되고 따라서 그 미래 현금 유입의 그 현재 가치의 추정치는 커런시 유닛으로 바로 900이 되게 됩니다. immediately after니까 어떤 디스카운트 효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연도인데 각각 연도 말에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요. 지금 첫 번째 1A라고 하는 그 1A, 1B가 있는데 1A에서는 각 연도마다 캐시 아웃플로우 일단 현금 유출이 매년 200씩 된다. 그래서 3년도니까는 그 600 합쳐가지고 커런시 유닛으로 600이 되게 돼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현금 흐름의 어떤 현재 가치는 545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5%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일단 요 현금 흐름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5%의 디스카운트를 그 반영을 한 거고 그럼 패러그래프 36을
적용을 했다. 원 A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 B에서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좀 달라요. 그 미래 현금 유출이 매년 400, 그래가지고 3년 더 합하면은 1200이에요. 그것도 현가로 따지게 되면은 5%로 해서 1089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원 B의 경우가 돼요. 그리고 이제 R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120이라고 이니셜 시점에 추정을 하니까 이거 뭐 이제 간단하게 3차 3years니까 매년 이제 40씩의 RA를 할당하는 걸로 이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1A, 1B 경우에 이렇게 이제 그 캐시 아웃플로우가 매년 200, 매년 400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RA도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simplicity, 간편성을 가정을 해서 그냥 이제 RA는 두 개가 다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금액들은 다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간편화 시켜가지고 한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거는 그 일러스트레이티브 example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해놨는데 저는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빌딩 블록 1 inflow, cash future inflow, 그 다음에 빌딩 블록 1의 그 저기 outflow 이렇게 이게 이제 probability weighted mean이죠, expected value. 그 다음에 이제 빌딩 블록 2, 그죠? time value of the money and its financial risk, 그죠? 뭐 하여튼 뭐 reflected 그 future cash flow의 characteristics 반영한 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non 그 거기에 그 별도로 financial risk가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그 기준서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빌딩 블록 1 요거하고 요거 각각 이제 요 1이 있고 2가 있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일부러 이제 좀 분해를 시켰고 그 두 개를 빌딩 블록 1, 빌딩 블록 2를 더하게 되면 이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빌딩 블록 1, 2가 되고 거기에 이제 RA는 동일하게 120, 120 그랬죠. 그러면 요건 빌딩 블록 3가 돼요. 그래서 이 빌딩 블록 1, 2, 3를 다 합하게 되면 요게 바로 fulfillment cash flow, 이행 현금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서에 따르면 1A 같은 경우는 이제 non onerous예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죠? net inflow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CSM 금액으로 돼요. future unearned profit이 되죠. 그리고 이제 onerous 경우에는 요게 net outflow가 돼요. 309가. 그렇게 되면은 CSM 금액은 0으로 잡게 돼요. 그래서 by definition 이니셜 시점에서 그럼 보험계약 부채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0이 되고 얘는 309가 돼요. 왜냐하면은 CSM 금액이 by definition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자체는 보험계약 부채가 0이야. 이 숫자 자체가 뭐 그거 자체를 의미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최초 시점에서는 CSM 금액을 어떻게 보면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초기 시점에서의 손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로 빠져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물론 이제 요거 자체가 보고기간 말에 이제 빠지는 부분인다마는 그 예제 1A에서는 이렇게 손실이 발생 안 하고 예제 B에서 1B에서는 309라고 하는 손실이 이제 보험 기간에 말에 인식되는 걸로 딱 대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 이제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에서 아까 가정에서 그랬죠. 최초의 이니셜 레코그니션은 보험 계약이 발행할 때, 이슈드 할 때고 그다음 immediately after initial recognition, 그죠? 이슈드 된 바로 직후에 그 보험료가 납입된다 그래서 그러면 보험료가 납입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건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 설명을 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해놓은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니셜 레코그니션을 하고 바로 보험료를 받았더니 뭐 보호기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subsequent measurement는 measurement인데 일단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요거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안 나눴고 그대로 이제 예제를 썼는데 일단 여기에서 900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보험료를 납입한 직후니까, 바로 직후니까.
그 나머지 요거는 똑같이 현가로 해서 cash outflow에 대한 present value의 estimate을 정했어요. 아래에는 변동 없죠. 그러면 그 금액을 그냥 빌딩 블록 1, 2, 3를 다 더하게 되면 이행현금으로 하면 665-1209가 돼요. 그런데 이 계약에 대해서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에서 CSM이 235가 됐고 1B에서는 0으로 됐죠. 그죠? 그러면은 빌딩 블록 1, 2, 3, 4를 다 더하게 되면 얘는 900이 되고 1209가 돼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인트로덕션 8에서 저걸 얘기했죠. 일단 여기서 메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붙였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기준서에 안 나오는 걸로 해서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랬을 때 거기 그 인트로덕션 8에서 simplified approach를 얘기하죠. 프리미엄 알로케이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 처음에 들어온 900이라고 하는 싱글 프리미엄이 있죠. 그죠? 일시납보험료가 바로 보험료 납입 직후에 보면 이 부분이 보험계약 부채로 되어 있죠. 뭐에 대해서? non-onerous contract에 대해서. 근데 onerous contract 같은 경우는 똑같이 900을 냈는데 1209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그 최초 시점에서 내가 잡았던 309라고 하는 손실분 일시납보험료 900에다가 요 309라고 하는 손실분을 더하면 1209가 돼요. 보험계약 부채가 그 기준서에 이게 onerous contract 경우에 이렇게 손실이 나잖아요. 309라는 손실이 났어요. 그 부분이 우리 onerous contract 부분에 보면은 loss component로 되죠.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인식이 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보험계약 부채의 플러스가 돼요. onerous contract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loss component로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만약에 PA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900을 가지고 LRC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돼요. 그죠? 인트로덕션에서 PA를 적용을 할 때 LRC에 대해서만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Initial Recognition하고 Immediately After Initial Recognition에 보험료 납입하는데 또 그 보험료 납입한 직후니까 그냥 거의 동시에요. 보험료 냈다 안 냈다 그거만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다 이제 Future Remaining Coverage인데 거기에 대해서 900을 가지고 배분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Level of Aggregation에 16번, 18번에 보면은 그 PA를 적용하는 그런 Issued Contract에 대해서는 안에 있는 어떠한 계약도 No Contract도 Onerous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요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900을 가지고 배분한다 그러면 Onerous Contract에 대해서는 부채 금액을 underestimate 하고 있는 거죠. 309만큼을 까먹고 있는 거라 말이에요. 까먹고 반영을 안 해요. 이거는 바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Initial Recognition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손실 부분 309라고 하는 게 이제 loss component로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Initial Recognition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immediately after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subsequent measurement에 대한 이제 예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 onerous contract까지 쭉 설명을 할 때 이 general measurement approach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히 그 이행 현금 흐름 부분하고 관련해서 CSM 금액이 최초 측정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금액을 그 이후 보고 기간마다 CSM 금액을 이제 추정을 해서 보험계약 부채 금액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L에서의 그 인슈런스 그 서비스 레버뉴 익스펜스 아니면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 익스펜스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ubsequent measurement에서는 일단은 요 기본적으로 요 그 패러그래프 101에 따라서 이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의 부채 금액의 각 요소들의 기말 금액들이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는지, 어떻게 추정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그 레컨실리에이션, 그러니까 숫자들의 어떤 정합성, 어떻게 제대로 그 표시가 계산이 되고 추정이 되고 계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시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example 2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example 1A, 그죠? non-onerous contract죠. 이니셜 시점에 example A 했던 fact pattern하고 이제 동일한 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act pattern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하여튼 뭐 그 금액은 얼마 나가고 이 신합보험료 얼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fact pattern이라고 해요. TRG에 보면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fact pattern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연도에는 모든 어떤 그 이벤트가 예상한 대로 발생을 해요. year 1은. 그래서 그 year end, year 그 첫 번째 연도 말에 어떤 똑같이 내가 예상한 대로 발생을 하니까 가정 변동을 하나도 안 해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year 1에 5%의 그런 그 캐시플로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정해요. 그리고 이제 year end 말에 그거를 다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정하는 거는 그런 그 캐시플로우는 그 어떤 underlying 아이템의 그런 어떤 그 수익 이거에 근거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런 이제 가정을 간단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 리스크 어드저스먼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 연도에 남아있는 이제 그 3개 연도에 대해서 이분하게 이제 인식을 해요. RA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봤지만은 120이라고 하면은 그냥 3개 연도니까 40, 40씩 일단 할당을 해놓고 그 부분이 인슈런스 서비스 피리어드가 지나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익스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지불하는 걸로 각 그 연도 말에 이제 그 발생된 직후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정을 하는 게 2차 년도 말에 보니까 incurred expense, 뭐 지급 보험금이나 이제 뭐 그 지급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예상된 거랑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은 3차 년도에 이행 현금 흐름에 대한 거를 가정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그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 시점에서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각 보고기간 말마다 추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한 가정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2차 년도에 1차 년도까지는 예상한 대로 똑같이 발생을 했는데 2차 년도 말에 뭔가 내가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발생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3차 년도의 이행현금 흐름을 다르게 추정을 한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example 2 같은 경우도 A, B로 나눠지는데 1A, 1B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A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요 이제 그 example 앞에서 봤던 1A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행현금 흐름에 어떤 변동이 나타나요. favorable한 체인지예요. 그 다음에 B는 뭐냐 하면은 이행현금 흐름이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net outflow, 요거는 net inflow, 그죠? net outflow가 증가하는 방향, net inflow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특히 이제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예제 1A 같은 경우는 지금 non-onerous contract이기 때문에 CSM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 3차 년도에 이행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부분이 그 net outflow가 증가를 해서 CSM 금액을 다 삼각하고 소진하고도
더 엑스트라로 금액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너러스에서 봤지만 넌 어너러스가 어너러스 금액으로 전환되는 그런 예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B다. 그래서 최초 시점에서 그 엔티티가 이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을 매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2차년도, 3차년도에 다음과 같이 이행현금을 추정을 한다. 그거를 이제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최초 부분 해서 요 예제 1A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끼워 넣은 건데 이렇게 이제 박스로 쳤단 말이에요. 최초 인식 시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CSM 금액 2, 3, 5로 하고 보험계약 부채가 0이라 그랬죠. 그럼 1차년도에는 지금 보험료 들어오는 미래 그 현금 유입 평가는 없는 거고 유출 평가는 이제 이렇게 1차년도 말 시점에서 보면은 2차년도, 3차년도에 200, 200 해가지고 400이 들어오는 거를 5%로 디스카운트하면 37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372가 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지금 1차년도가 지나가 나면은 40이라는 게 인식이 되죠. 수익으로. 나머지 80이 있게 돼요. 그러면 1차년도 말에 그 이행현금으로는 452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CSM 금액은 밑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계산을 해서 오는 거지 여기에서 뭐 내가 넣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오느냐? 뭐 1차년도 말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1차년도 말에는 기시 그러면은 지금 내가 처음 보고 기간에 최초 출발 시점에는 다 0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자 이거죠.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 1차년도 말에 2차년도, 3차년도에 그 얼만큼의 이행 현금 흐름이 나가겠는가? 이제 400이 나간다고 추정을 했잖아요. 그죠? 디스카운트 적용해서 355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보호 기간 내에 900이라고 하는 이 신합보험료가 유입이 됐죠. 이거 실제 유입된 거예요. 그다음에 보험 금융 비용은 요 두 가지 여기에서 요거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545가 된 거에 대해서 5%가 연도 말에 인슈런스 파이낸스 금융 비용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금 유출은 내가 1년도에 200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이 나갔어요. 보험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쭉 더하게 되면 보험료 들어온 데서 나머지 걸 빼면은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 372가 돼요. RA 같은 경우는 최초 시점에서 미래 서비스 관련해서 120이라고 잡아놨잖아요. 그죠? 근데 1년이 경과하고 나면 인슈런스 서비스 1년이 경과하니까 40만큼을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RA는 80이 남게 돼요. 이제 CSM이 중요한데 CSM 우리가 최초 인식 시점에서 235라고 해놨어요. 그죠? 뭐 이게 이제 그 1년도 기간 초 시점이 아니고 중간에 뭐 계약이 들어와서 그때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에서 제가 추정을 해서 235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요거는 5%로 인식을 한 보험금융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두 개의 합친 금액을 그냥 3으로 나눠서 요게 247이니까 그냥 3으로 나눠가지고 이것도 RA와 마찬가지로 82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247인데 그 3년에 걸쳐서 내가 이자론에서 배웠듯이 그렇게 이제 지불하는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준서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회사의 어떤 자율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0이라고 보면 중요한 거는 CSM이 이런 금액이었다가 요 금액은 뭐냐? 내가 1년간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공평하게 내가 이익으로 이제 어라운드 프로핏 아니에요. 235가. 근데 그거를 3년에 걸쳐서 배분을 해놓고 그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합치면은 RA에서 40, CSM에서 요만큼이 돼서 요게 수익이 되는 거고
요 부분을 쭉 더하면은 남는 부분은 165가 되죠. 2차년도 말에. 그러면 얘네들을 합해서 167이 되는 거고, 아니요, 617이 되는 거고, 그 금액이 일로 와요. 단수 1은 뭐 이제 단수 차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그 CSM 금액도 165가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서 떵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요 박스 해가지고 165를 여기서 계산한 걸 지금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계약 부채는 빌딩 블록 1, 2, 3, 4 2차년도에 여기가 이행현금 흐름 빌딩 블록 1, 2, 3 합이고 CSM 합해가지고 617. 그런데 여기에서 계산된 게 일로 올라가서 보험계약 부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년도 말에는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그 PPT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2차년도에 내가 20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회사의 어떤 그 프로피터빌리티가 증가하는 경우 150이라고 했지만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다 2차년도, 3차년도에 처음에 내가 이행현금 흐름 추정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그냥 예상한 대로 다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를 제가 먼저 하겠어요. 이거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티브 이그젬플 거기에는 없는데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차년도 말에 요 각 그 이행현금 흐름하고 이제 요 이행현금 흐름 합한 거하고 CSM하고 보험계약 부채 금액이 여기로 딱 와요. 기시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보험 그 5%로 계산한 연도이익의 기시 시점이니까 기말 시점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고 현금 유출은 원래 예상한 200만큼 발생이 돼서 지급이 됐다. 그래서 200으로 그대로 금액이 찍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시 시점에서 그 80으로 아래가 남아 있는데 아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40만큼을 이익으로 차감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하게 돼요. 상각을 하게 되죠. CSM 같은 경우 기시가 165인데 마찬가지로 아무 변동이 없으니까 그거에 이제 요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이것도 뭐 2로 나눌 수도 있고 또 2년에 어떤 뭐 현가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 가지고 86이 또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금액을 쭉 이렇게 이제 그 합하게 되면은 191, 40, 86이 돼서 317이 돼요. 이 317이 여기에 요걸로 넣는 거예요. 그죠? 여기 CSM 금액도 여기에 86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86 돼가지고 2차년도에도 빌딩 블록 여기 이제 이행금은 1, 2, 3 플러스 4 더하면 317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어떤 그 변동이 없을 때 이렇게 되고 마지막 3차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2차년도 말에 요 금액들이 기시로 오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 10을 더하면 단수차 1이 있지만 또 현금 유출이 200이 됐어요. 예상한 것대로 나와가지고 0이 되고 아래에 40 남아있는데 그 부분만큼 또 삼각해서 이익으로 인식하고 CSM 86이 남아있는데 금융비용 4 플러스 돼가지고 91이 또 이익으로 인식되고 해가지고 다 3차년도 말에는 000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된 거가 대차 대조표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그 900 들어온 거에서 그 보험금이 1차년도에 200이 나갔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요 900에서 200이 나가가지고 처음에 700으로 출발하고 다시 2차년도에 또 200이 나가서 500으로 줄고 또 3차년도에 200이 나가서 300으로 줄어요. 그리고 보험계약 부채는 위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했던 거가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차대조표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여기 연도에서 제가 아까 상각을 하고 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현 서비스 관련된 변동분 122, 여기에 126, 그다음에 여기에 131 이런 식으로 요게 이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인슈런스 서비스 레버뉴가 되는 거고 보험 금융 비용들 이 부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 이 부분으로 해서 나와요. 39, 27, 14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서 요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레버뉴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인슈런스 서비스 관련된 거와 아닌 거가 이제 구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없지만 여러분들도 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간략하게 이제 그걸 팔로우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1차 년도까지는 변동이 없었는데 2차 년도에 달라져요. 하나는 그 첫 번째 그 2A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이익이 future expected profitabilit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200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50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experience adjustment로 200이 나간다고 예상했는데 150이기 때문에 50만큼이 바로 손익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런 가정을 처음에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1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2차 년도 말에 경험치가 바뀌었으니까 3차 년도에 이행현금을 다시 추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니셜 시점이나 아니면은 1차 년도 말에 추정했던 3차 년도의 이행현금을 2차 년도 말에 다시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퓨처 서비스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바꿔가지고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는 future profitability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CSM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지 보게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아요. 1년도까지는 보시면은 지금 2년도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2차 년도 말에 요 기시를 쭉 가져왔어요. 여기에 어디냐면 2차 년도 말에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37280 165 617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가져왔어요. 1차 년도를 지금 이제 생략한 거죠.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200이라고 예상했는데 150이 나갔어요. 그리고 현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은 뭐냐? experience adjustment예요. 그래서 50만큼이 이익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미래에 그 클레임 나가는 거를 뭐라고 가정했냐면 150이 나왔어? 그러면은 3차 년도에도 기존에는 200이 나갈 거라고 했지만 150이 나갈 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요거 이제 150의 어떤 그 150에 대해서 지금 150이 발생하고 미래 가정을 140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거를 디스카운트하면 133이 되고 원래 했던 거는 지금 190, 200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200을 디스카운트해서 190 그리고 요거는 140을 디스카운트해서 130 그거의 차이인 57이 뭐냐? 바로 Estimate Adjustment예요. 그러니까 미래, Future Service,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을 내가 다시 추정을 한 거의 차이만큼이 또 CSM에 반영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은 뭐냐? RA를 내가 지금 120이었는데 1차 년도에 40을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80이 남아있는데 3차 년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40만큼은 2차 년도에 수익으로 인식을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원래 40인데 30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10만큼의 변동이 있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두 개는 일단 내가 가정 부분에 있어서 저만큼을 줄였으니까 이익으로 보고 CSM 금액에 요거만큼이 애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바꾼 거는 67만큼이 CSM 금액에 애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은 바로 손익으로 빠지게 돼요. 이제 밑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걸 쭉 더하게 되면 이렇게 미래연금 흐름 현가 추정치 빌딩블록 1, 2는 134가 되고 아래에 30으로 줄고 CSM 금액이 이만큼 애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애초에는 요만큼이 있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이자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CSM이 67만큼 증가했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더해서 요거 자체가 이제 금액이 240이라고 치면 2년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2차 년도에 반, 120, 3차 년도에 120 이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부분이. 그래서 120만큼이 수익으로 또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은 3차년도 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140이라고 2차년도에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딱 유출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기시금액은 지금 위에서 계산한 요 금액이 그대로 여기로 따라오죠. 요 금액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요거는 이제 뭐 인슈런스 파이낸스 익스펜스가 되는 거고 현금 유출 그대로 나갔고 RA도 30 남아 있는데 그거만큼 수익으로 인식하고 CSM도 여기 지금 240인 거 120하고 120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 비용 6이 돼가지고 126만큼이 이익으로 빠져요. 그렇게 되면 다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하고 비교해서 보험계약 부채를 보면 여기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나누기를 보고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700, 500, 300인데 700, 550, 412 되고 여기 617, 여기 284 이렇게 줄어가지고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분이 요 1차년도는 똑같지만 2차년도에는 증가하게 되죠. 그죠? 금융비용은 똑같고 3차년도도 증가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바로 그 미래의 expected profitability를 증가시키는 경험에서 어떤 favorable한 change에다가 가정을 거기에 맞게 변동시킨 경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본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지금 이게 1A example이면은 non-onerous contract인데 요번에는 반대로 1차년도까지 똑같은데 2차년도에 20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까 제가 PPT로 보여드렸습니다만 400이 지출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RA도 증가를 시켜요. 예? 3차년도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이행현금원의 각 부분으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1차년도는 지금 똑같고 2차년도에 보게 되면은 200이라고 가정했는데 400이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Experience Adjustment로 200의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차년도에 대한 거예요. 2차년도에. 그 전에 내가 200이 나갈 거라고 했는데 400이 나가서 Experience Adjustment로 200의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서비스 관련해서 내가 400이 나갔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나는 450이 나갈 거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어요. 3차년도에. 그러면은 원래 있던 200에서 디스카운트 됐으니까 디스카운트 감안한 거 둘 다 감안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차이예요. 아, 그래서 그 미래 이행현금 흐름 중에서 빌딩 블록 1, 2가 238만큼 증가한 거죠. net outflow. 그리고 RA 자체도 지금 이제 80이어서 그 80 자체를 배분한 40, 40, 2차년도 40, 3차년도 40 중에 40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요거를 내가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뭘로? 88로, 그죠? 그래서 48만큼 원래 40이 3차년도에 해당되는 RA가 40이었는데 그거를 88로 증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클레임 금액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증가시켜서 48만큼이 빌딩 블록 3가 48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증가된 부분이 CSM 금액을 갉아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net outflow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행현금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그 전에 있었던 CSM이 얼마였느냐? 기시금액에다가 금융비용까지 합치면은 이렇게 173이 있었어요. 얘를 이 금액이 넘죠? 얘를 다 갉아먹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 113이에요. 요거 합치면은 286인데 113만큼 CSM을 다 마이너스로 해서 0으로 만들고 남아있는 113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로 당연히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3이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이제 onerous contract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로스 컴포넌트가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3차년도 말이어서 끝나지만 만약에 이제 더 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제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non-onerous가 onerous화 된 시점에서 CSM을 미래 이행현금 흐름에 있어서 net outflow가 증가함으로써 CSM 금액을 다 갉아먹고 0으로 만든 다음에
손실이 나는 부분을 로스 컴포넌트로 놔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다시 또 이게 언어로스 됐다가 넌 언어로스로 만약에 전환한다 그러면은 또 그 이익이 생기는 부분을 CSM 금액으로 다 하면 안 되고 113을 또 거꾸로 갉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CSM하고 이 로스 컴포넌트 금액이 어떤 수익에 대한 인식 측면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금액을 내가 삼각시키는 측면에서는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2000년도 말에 113만큼이 로스 컴포넌트로 있으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커버리지 기간 말에 0으로 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손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차년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금액이 이렇게 돼요. 그죠?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다 더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CSM은 지금 0이 돼버렸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450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450이 나갔어요. 그래서 0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RA 이게 88 되는 부분은 바로 다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CSM은 000 되고 여기에서 로스 컴포넌트 113 사라졌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수익으로 저기 손익계산서에서 손실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면 여기 이제 그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고 예상한 것대로 그대로 3차년도까지 다 간. 그래서 또 예상한 대로 다 발생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 300이라고 하는 부분 200이 더 지급이 됐으니까 줄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450이 3차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부분이 이렇게 역전이 되고 보험계약 부채는 지금 처음에는 617 똑같고 요 517은 지금 위에서 가져온 거죠. 요 2차년도 말에 그 변동된 걸 반영해서 보험계약 부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517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요거는 요거만 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1차년도는 똑같죠. 그죠? 근데 2차년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저 160이라고 하는 게 이거 지금 이익 증가하는 거고 위에 보시면 이제 2차년도 말을 보면은 요게 지금 현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게 뭐냐? 200인데 400으로 증가했으니까 experience adjustment 200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손실인데 RA 부분에서의 이익으로 인식하는 400 빼가지고 160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현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으로 요만큼이 이제 그 손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CSM을 갉아먹고도 그걸 초과하는 금액을 로스 컴포넌트로 넣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 3차년도가 2차년도에서 이만큼이 바로 손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미래 서비스와 관련돼서 113만큼. 그죠? 이익으로 인식될 요 금액이 다 갉아먹어졌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이고 그다음에 이제 3차년도에 오게 되면은 요 남아있는 증가된 RA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인슈런스 파이낸스 인컴에서 2차년도에 특히 이제 이만큼 줄어들게 되고 3차년도에는 이제 67만큼 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요게 이제 그 대차대조표 상에서도 큰 변화가 있고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요 전체만 보면은 요 금액에서 이만큼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future profitability를 증가시키는 첫 번째 예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죠? 사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요만큼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이제 그 어떤 그 최초 이니셜 레코니션 시점에서의 메저먼트하고 subsequent 메저먼트를 하는데 이제 각각의 부분들이 특히 이제 이행현금 흐름의 그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experience adjustment하고 estimate adjustment 얘기하면은 이거는 현재 서비스, 과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이 experience adjustment예요. 이 부분은 CSM의 그 금액에 반영이 안 되고 바로 손익으로 빠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서비스, future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행현금 흐름의 변동, 내 가정을 통해서 변동시켰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익이 되는 부분은 CSM에 반영을 시키는 애드가 되는 거고 손실이 되는 부분은 CSM 금액을 0이 될 때까지 갉아먹고 남는 부분은 로스 컴포넌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 컴포넌트가 여기서 보면은 3차년도 이제 그 2차년도 말에 손실로 인식이 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3차년도 말에 0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 금액이 그 보험 기간이 3년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로스 컴포넌트 113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이번에는 또 뭐 항상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또 프로피터빌리티가 증가되는 경험치가 3차년도에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CSM 금액이 생기려고 그래요. 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행현금 흐름에서 넷 인플로우가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바로 CSM 금액으로 애드되는 게 아니고 로스 컴포넌트인 113을 또 상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13을 뛰어넘는 그거를 초과하는 넷 인플로우가 생겼을 경우에만 CSM 금액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로스 컴포넌트 금액을 상각하는 경우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non-onerous contract 경우에 future profitability가 증가하는 favorable한 change하고 또 하나는 그 unfavorable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non-onerous였는데 onerous contract로 전환되는 경우 이제 그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거기에 없는 건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 그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가정을 변경시키는 경우 아니에요. 그죠? favorable한 경우, unfavorable한 경우 거기에 따라서 가정을 변경시켰는데 그래도 이거는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변동 안 시킬래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몇 명이 등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부터 이제 쭉 듣고 따라오실 때 여기에 이르르면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어태치를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은 뭐 요 부분에 대한 거 일단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이해하시고 요 부분은 제가 뭐 블랭크로는 안 드리고 이제 숫자를 넣어놨는데 한번 거기에 맞춰서 어떤 experience adjustment, 이 current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이 생겼지만 미래 이행현금 흐름은 내가 변동을 안 시켜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가정을 내가 변경시키고 안 변경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과연 그 인슈런스 컨트랙트 라이빌리티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PL에서의 금액하고 그 이익과 손실, 특히 이제 인슈런스 그 서비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하나 더 그 어느 정도 숙제로 그렇게 놔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예제로 든 거는 그 최초 인식 시점에 측정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요 부분 요 non-onerous contract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반대 경우로 뭐 여기에는 없지만은 이렇게 onerous contract에 대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future 저렇게 onerous였는데 non-onerous로 전환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309라고 하는 게 최초 시점에 309가 손익에서의 첫 보고기간의 손실로 인식이 되고 그 금액이 부채 금액에 애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금액만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아주 immediately 프리미엄 내고 나서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증가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309만큼 애드가 됐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onerous contract 경우에 이니셜 레코그 시점에서 측정을 해보면 이 부분 손실나는 부분만큼 이니셜 부분에 손실나는 부분만큼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그 손익으로 인식이 되고 부채 금액에 애드가 되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non-onerous contract에 비해서. 이제 도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해당되는 기준서에서의 어떤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309만큼이 어떻게 보면은 로스 컴포넌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너러스 컨트랙트로 처음에 이니셜 시점에 규정을 했는데 이게 넌 어너러스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 로스 컴포넌트 이 부분을 어떻게 돼요? 넷 인플로우가 나서 뭔가 수익으로 바로 전환이 되니까 CSM 금액으로 애드될 것 같지만 저 309를 상각을 하게 돼요. 그 상각을 해서 309를 초과하는 금액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CSM 금액이 0이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거죠. 0보다 큰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제도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꾼 게 그냥 기준서에 충실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준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예제를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뭐 저도 사실 그런 식으로 뭐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너러스 컨트랙트 경우에도 더 어너러스가 되는 경우는 뭐 그죠? 그 제가 지금 컨비네이션 보여준 것처럼 그 어너러스인데 넌 어너러스로 전환되는 경우, more 어너러스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는데 가정을 안 바꾸는 경우, 그죠? 물론 가정을 바꾸는 경우 그게 이제 또 첫 번째고 가정을 안 바꾸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간단한 예제 같지만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를 내가 돌려보면 일단은 몇 번을 네가 하게 되면은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메저먼트에 대한 일단은 그 기준서 차원에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돼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제가 그 세컨 시리즈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일단은 요거와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번 자기가 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뭐 봐서 이제 애들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해줬던 것만 이해하시더라도 요게 맞춰가지고 요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거는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이 동영상을 하면서 그걸 숙제를 내주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본인이 이렇게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한번 그 어너러스 경우에도 네 가지로 봐야 되겠죠. 어너러스가 넌 어너러스화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너러스가 more 어너러스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넌 어너러스 되는 경우에도 가정을 처음에 바꾸는 거, 안 바꾸는 거, 이쪽 그 more 어너러스 되는 경우도 가정을 바꾸는 경우, 안 바꾸는 경우 숫자들이 어떻게 그 무브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 간단한 도에 내에서도 그거를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 부채 변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의 변동 이런 부분들을 팔로우 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준서에서는 experience adjustment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experience adjustment와 이제 estimate adjustment가 안 나오는데, 뭐 시행세 측에 나오지만 제가 이제 이미 용어를 썼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기 가서 보시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제가 한글로 좀 바꿨는데 영어로 다시 바꾸려다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서비스 이 부분이 바로 익스피리언스 어드저스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 서비스 관련 변동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예제 중에 미래 이익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2000년도 말에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넷 인플로우가 나니까 CSM 금액에 애드가 됐잖아요. 그죠? 바로 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estimate adjustmen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있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최초 시점에서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그 다음 보호 기간에 또 다시 또 거기에서 남아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요. 그건 이제 LRC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전에 했던 거와 그 다음에 그걸 지나고 나서 보호 기간 하나 지나고 나서 동일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했던 거와 이거하고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나간 이 보호기간 하나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그 전에 내가 추정한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current service에서 experience adjustment로 CSM의 변동을 안 익히고 다 손익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이익으로 터트리고 손실이 나면 손실로 PL에서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가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이런 예제를 통해서 하이 레벨에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현금으로 추정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면 뭐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액추리얼 모델들이 비하인드에서 돌아가야 되고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아마 계리 쪽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모델 자체 구축하는 것도 밸리데이션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하이 레벨에서 기준서에서 이야기하는 원칙 딱 보면은 뭐 이제 도식화 시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오늘은 여기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